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한때 그 그네분만은 그네는 내가 아는 그 그네인가? 근데 우리 제가 제가 좋아하는 이거 타는 거? 네네 그네인데 그건 이제 이 출산 그네는 어떻게 생겼냐면 엉덩이 쪽이 약간 이렇게 파여 있어서 나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네 의료진도 아기를 좀 보기 편안하게 만든 그런 그네가 있거든요. 엄청 비싸다면서요. 이 네, 그쵸. 그네 타면 비싼 1995년도에 이거 보니까 스위스의 뭐 예술가 폴 드겐에 의해 고안됐다고 하는데 한국도 사실은 95년도인데 한국의 그네분만이 유행을 휩쓸었던 때가 90년대 후반이거든요. 되게 휩쓸었고. 네. 근데 제가 있었던 병원에도 그네가 있었는데 그네를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네가 되게 좋은 게 그네에 앉아서 이렇게 좀 약간 할 수도 있지만 그네에 또 엎드려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네에 있는 이런 봉 같은 거에 좀 매달려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었던 병원은 많은 베드 옆에 한쪽에 그네가 이렇게 모셔져 있었던 그래서 초기 진통할 때 그냥 그네에 앉아서 좀 진통한다든지 그런 용도로만 썼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즘에 이 그네가 되게 많이 발전이 돼서 그네가 전동 그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되게 럭셔리한 그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네 위에서 그네에 앉아서 거기서 출산을 하는 거예요? 네, 출산을 할 수도 있고 구멍이 아니면 뚫려 진통할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리 이 모양대로 딱 돼 있어요. 이 다리 앉아 있는 그런 밑에서 의료진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디자인되어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출산 의자를 그냥 매달아 놓은 거네. 맞아요. 출산 의자 이렇게 뚫려 있는 의자가 이제 매달려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변기 모양으로 생긴 게 맞아요. 옮긴 게 매달려 거.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게 산모가 능동적으로 분만에 참여해서 진통 시간을 줄이고 제왕절개 빈도를 또 줄일 수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네. 좋은 게 뭐냐면 결론은 어쨌든 침대에 묶여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산모로 하여금 몸을 흔들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되게 좋을 것 움직이게 같은데. 풀어줬다는 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게 그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 출산할 때 좋은 자세는 아니거든요. 아, 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애들 그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등받이가 등받이가 있어요? 있어요. 그럼 안 돼. 네. 위험하니까. 등받이가 없어야 되는데. 등받이가 있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저는 만약에 몸이 아플 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그 그네 위에 있는 것 자체가 통증을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혹시 사용해 보시거나 그네 분만 하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움직이게 해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봉자도 잡고 있게 하게 그렇죠. 일반 병원 그러니까 그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자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그거는 거예요. 좋네. 네. 이게 히프노버딩 분만도 있잖아. 왜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네네. 것처럼 히프노버딩 분만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 호흡에도 되게 많이 연습을 하시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 예 중에 하나가 저를 둘러로 만들어준 저의 친한 동생이 히프노버딩을 엄청 준비했어요. 엄청.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할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가 진통이 시작될 때 전화를 했더라고요. 갔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어딜 갔냐면 한강을 갔어요. 한강 건의사가 언니 왔어. 그래. 내가 뒤에 잡아주면서 우리 둘이 그때는 진미쌤도 처음 보는 출산이니까. 첫 출산인 거야. 그렇게 이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 빼더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틀을 했어. 그러다가 보통 그렇게 초기에 짐 빼더. 이렇게 하다가 애가 이제 그 양수가 훅 열리면서 왜 진통이 이제 제대로 된 액티브한 게 훅 걸리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서는 이제 우리 병원을 갔는데 1cm도 안 열려 있었다는 이틀 동안 내내 숨을 쉬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히프노버딩도 똑같아요. 연장 최면 출산이긴 한데 이게 앞에가 사실 셀프가 붙어야 돼요. 자가 최면 출산, 그러니까 자기를 최면에 걸리게끔 유도하는 그런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잠들기 직전의 그 상태로 가수면 상태. 로 유지가 되게끔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 교육 프로그램에는 그 자궁문이 열리는 것도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리본 테이프 같은 걸로 해서 이게 푸른색 테이프가 쭉 떨어지는 것처럼 그 경부가 그렇게 열릴 것이다. 그거 되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머릿속에서 계속 몸이 풀리는 거를 상상하고 또 이완하는 것도 거기서 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에 맞춰가지고 그 최면 그 대본이 있어요. 대본으로 남편이 매일매일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출산을 할 때 남편이 몸에 힘이 빠진다 이제 이렇게 하면 엄마가 늘 들었던 것에 의해서 몸이 이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좋은 영향을 할 수 있다. 좋게 좀 통증감을 덜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건데 제대로 된 사실은 이런 훈련 방법이 한국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해주는 것도 사실 어려웠고. 그쵸, 어렵고. 네. 너무 어렵네요. 본인도 안 해, 그리고. 셀프 체면이라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나를 체면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래. 히프노 버딩, 그러니까 최면 출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엄마들이요 최면이 잘 안 걸린대요. 안 걸려. 생각이 많대. 우리는 너무 바쁘대. 우리 한국 여자들은 섹스할 때도 정신 좀 놓는 여자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자기 체면이 걸리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일 그래서 많이 해요. 제가 그 체면 출산 그 동영상을 보면요, 동영상에서도 뭐 자가 체면 연습을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옆에 그 체면 술사가 옆에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해줘요. 몸에 힘이 풀린다, 어쩐다. 그럼 할 수 있을 어쩐다.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은 둘라 역할 그렇잖아요. 그런 역할이 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무통제가 체면술사고 여기 인간 무통제가 둘라인데 둘라랑 같이 있거나 뭔가 그런 교육적으로 되게 뭔가 트레이닝된 사람이 옆에서 뭔가 도움을 주면 더 잘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자가 체면 진짜 어렵다. 대단히 어렵다. 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보통 아니에요. 이게 엄마들 중에서 이렇게 둘라 중에 히프노벌 그러니까 최면 출산을 한 둘라를 찾아주세요라고 저한테 이제 요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엄마가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 저희 조산원에도 수중 분만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쵸? 수중 맞아요, 분만에 맞아요. 완전히 꽂혀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첫째를 물에서 낳았냐라고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만약에 오시면 그럼 첫째를 물에서 낳았다라고 하면 둘째는 그러면 가능한 수중 분만을 하게끔 권유해드리는데 저 물에서 낳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환상만으로는 사실 저는 물을 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1999년도에 뮤지컬 배우 최정원 씨가 수중 분만을 통해서 딸을 출산하면서 화제가 되었고 외국에서는 사실 진짜 고대부터 있었대요. 물에서 강에서 낳고 그 왕들 막 그렇게 강에서 낳는 것도 비디오도 있잖아. 바다에서 낳는 거. 나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수중 출산은 감염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한 1000여 명, 한 1500명 정도 되는 산모님들 대상으로 물에서 낳고 물에서 낳지 않는 그 아기 출산 후에 아기의 그 감염 상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에서 낳거나 물 밖에서 낳거나 이 감염되는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왜 물에서 낳는 거를 권하지 않냐면 물에서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진을 빼고 출산을 하면 그 출혈에 산모님 같은 경우는 출혈에 대한 좀 상태가 있더라고요. 물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이 산모의 그 자궁 수축을 약화시켜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물에서는 1시간 이내로 있는 것. 그래서 감통, 수중 감통은 굉장히 권고해요. 저 같은 경우도 수중 감통은 굉장히 권고하되 아기를 낳을 때는 물 밖에서 낳는 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사실 처치, 안전 때문에도 그래요. 아기 나왔을 때 제가 후처치를 하거나 아기가 좀 이렇게 뭐 호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물 밖에서 낳는 경우도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낳았을 때 만약에 출혈에 대한 부분도 바로 옆에다가 IV 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기 밖에서 나면 더 수월하게 되는데 물 안에서 나면 물 바깥으로 또 산모를 옮기고 또 이렇게 자세를 잡고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에서 낳는 거는 권고 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첫째를 물에서 낳았다 그러면 되게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물 밖에서 낳는 것에 대한 게 상상이 안 된대요. 왜냐면 너무 편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꼭 물에 낳고 싶으면 어떡해?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네, 아니, 저는 그거는 어렵다. 거의 마지막인데.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엄마가 강하게 나는 물에서 낳고 싶다. 첫째여도. 그러면 뭐 준비는 해드려요.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 시간을 약간 조절해 주는 거죠. 네네. 너무 오래 있으면 그럼요. 진이 빠져버리니까. 네네. 거의 나올 이제- 때 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감통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사람에 따라 자기는 물에서 너무 낳고 싶은 환상이 있었는데 물에 들어간과 동시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발이 미끄러져가지고 힘은 들어가는데 디딜 데가 없으니까 와 나 못하겠더라고. 춥기도 추웠고 그때 하나는 들어갔는데 너무 추웠고 물이 뜨끈하다는데 두 번째는
이 발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미끄러질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왔어. 바로 한 10분도 안 되고. 금방 나왔어. 나 진짜 수중부만 하고 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튀어나왔어. 네, 여기 못하겠어. 수중부만 로망이 있었지만 응. 못하신 분이 계시네요. 여왕처럼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저희 산모 중에 한 분이 수영도 막달까지 수영을 하시고 너무 그러니까 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꼭 수중 출산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침 그날 이제 물에 들어가셨더니 그날따라 이렇게 물이 찰랑거림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물은 좋은데 물 받아놓고 찰랑거림이 싫대요. 그래서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물을 다 빼고 샤워기로 계속 이렇게 3시간. 고생했다. 3시간. 애썼다 진짜. 아니 뭐 그 병원 물값이 엄청 나왔어요. 샤워. 그렇게 나온 분도 있었어. 그러네. 어떻게든 맞춰줄 수는 있네요. 어떻게든지 이제 맞춰주고. 이런방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수중부만 나처럼 꿈꿨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너무 깔끔하게 포기하고 좋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수중 분만을 근데 그것 때문에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제 그 회음부가 제일 덜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꼭 수중 출산을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조산 선생님들 같은 경우 따뜻한 물수건을 이렇게 대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에서 이완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또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네. 쌤도 그렇게 하시죠? 맞아요.